There are people. 오늘은 이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문장에 상응하는 우리말은 사람이 있다가 되겠죠. 여기서 동사는 비동사 a와 있다겠죠. 이건 틀림없는 팩트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자, 문장을 조금만 느려보면 여러분이 이상한 것을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두 문장을 시소라고 가정해보죠. There are people. 여기에 영어 한정사 many를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우리말에도 많다를 각각 올려보면 영어는 명사 쪽이 무거워지고 우리말은 동사 쪽이 무거워지겠죠. 왜 이럴까요? 오늘 영상 전반을 걸쳐서 저희는 이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동사 공부의 시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동사 부분이 무거워지는 우리말의 이 부분을 우리는 동사구라고 부르기보다는 서술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영작을 하게 되면 영어에서는 우리의 서술어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해를 하게 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우리의 동사와 영어의 동사는 다르네요. 그러면 우리는 영어의 동사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겠죠.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 동사.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열심히 동사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공부를 해도 어렵고 또 어려운 것이 이 동사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앞에서 우리의 동사와 영어의 동사는 쓰임이 달랐잖아요. 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다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영어 동사란 뭘까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막연해 보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영어 동사가 무엇인지만 제대로 알게 돼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영어 오늘 바로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것을 거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보죠. 언어학자들 중에는 세상에 동사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타입의 동사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영어 동사와 우리 동사를 중심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타입의 주인공은 영어겠죠. 두 번째 타입의 중심에는 우리말이 되겠죠. 세 번째 타입의 중심에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언어가 있나 봅니다. 솔직히 세 번째는 빼겠습니다. 이 언어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실 중요한 것은 영어잖아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시죠. 언덕에서 돌이 굴러 내려오네요. 자, 여기서 질문. 이걸 문장으로 만들어 보실래요? 언덕 아래로 돌이 굴러 내려온다. 이 정도 되겠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금방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양한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roll, slide, bounce. 물론 이보다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우리와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우리도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다, 굴러 내려오다, 튀기듯이 내려오다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 말 뜻이 아니잖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려오다, 여기에다가 굴러 내려오다, 튀기듯이 내려오다, 미끄러지듯 내려오다 이렇게 굴러, 튀기듯이, 미끄러져 이런 말을 합성하는 거지. 영어처럼 roll, slide, bounce 이런 동사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 우리도 동사 외에 다른 품사들을 건드려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할 수 있지만 동사에 국한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보다는 영어가 다양한 동사를 가집니다. 이것이 앞에 말했던 우리말과 영어가 구별되는 핵심입니다. 우리 동사는 패스 중심입니다. 즉 움직인다는 사실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영어의 동사는 매너와 cause가 중심인 표현 방식의 동사를 가집니다. 즉 어떻게라는 것을 동사가 이미 품고 있어야 합니다. 원인을 동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네. 참 다르네. 느껴지시죠? 그런데 제가 늘상 드리는 질문을 여기서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왜라는 질문. 답은 역시 관점 차이죠. 원어민들은 객체 하나하나를 따로 바라보죠. 그 독립된 객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다면 슬라이딩해서 내려가겠죠. 이렇게 둥글게 생겼다면 롤링 하겠죠. 자, 이렇게 울퉁불퉁하다면 바운스 되겠죠. 우리는 영어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본은 너무너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동사로 바로 달려듭니다. 뭐 우리 동사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 아니죠. 근본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의 동사도 절대로 영어의 핵심, 이 독립객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유사한 것을 우리가 어디서 함께 공부했죠? 네, 바로 여기 set, lay, 그리고 put 영상. 어떤 독립객체가 이렇게 바르게 똑바로 세로로 놓여진다면 set을 써야겠죠. 이렇게 누여지거나 가로로 놓여지면 lay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좀 프리하고 캐주얼하게 쓰려고 하면 put을 쓰면 되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 set과 lay가 혼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 차이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는 영어 동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말 동사에는 뭐가 없죠? 반면에 우리한테는 있지만 영어에는 없는 것이 뭐죠? 그렇습니다. 우리말에는 어떻게가 빠져 있습니다. 왜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왜, 어떻게를 동사만으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형용사와 부사로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와 부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이미 형용사와 부사가 이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형용사와 부사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형용사와 부사를 버려야 영어가 산다. 이렇게 저희가 말했던 이유, 이제 확실히 와닿으시죠? 그럼 됐습니다. 반대로 영어에는 뭐가 없죠? 패스가 없습니다. 어떻게는 있지만 어디로 움직이는지, 왜는 있는데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보완해 줘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공간, 시간의 움직임, 관념적, 추상적 방향성, 이런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앞에서 배운 것이죠. 전치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치사를 우리의 조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번역을 해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의 조사 정도로 해석이 되니까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만큼은 전치사는 동사에 가깝습니다. roll down, slide down, bounce down. 여기에서 down은 내려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roll, slide, 그리고 bounce만 가지고 문장의 그림이 완전히 그려지지 않습니다. 전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어 동사를 언어학이라는 큰 틀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어 동사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큰 틀에서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는 영어 안에서 이 동사들이 어떻게 구분되었는지 살펴봐야겠죠. 학자들마다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부터 많게는 13가지까지 다양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구분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Primary verbs, lexical verbs, 그리고 modal auxiliary verbs. 이름이 너무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primary verbs. 딱 3개입니다. 비동사, 해부동사, 그리고 두동사입니다. 이 3개가 전체 사용량의 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 즉, 동사 사용 3번 중에 한 번은 이 동사들 중에 하나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primary, 기본동사, 중요동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modal auxiliary verb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조동사입니다. 몇 개 안 되죠. 우리가 조동사, 이미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다음 챕터도 또 조동사입니다. 나머지 전부가 lexical verb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믿는 이유는 앞으로 동사 공부를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primary verbs의 세 동사는 하나하나가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는 동사의 왕 같은 것입니다. have는 완료형, 사역동사, have to 용법이라든지 동사 전체에 끼지 않는 것이 잘 없습니다. 두 동사, 저희가 동사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붙였는데요. 일반 동사들을 도와서 의문문도 만들어주고 부정문도 만들어주고 강조, 도치, 굳은 일을 다 맡아서 알아서 해주죠. 비동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제목을 지금 달 수도 있습니다. 동사의 황제, 전체 동사 사용량의 25%, 때로는 아예 문장 형태를 바꿔버릴 수도 있죠. 수동태, 시간을 관장하기도 합니다. 진행형, primary verbs라는 이름 아주 정확하죠. 자, 두 번째, lexical verbs. lexical verbs는 동사로서의 뜻과 의미, 그리고 역할을 가진 일반 동사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동사를 보면 조동사, 우리가 영어 동사를 볼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는 조동사를 동사로 잘 안 봅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요새도 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I will go to school 하면 will을 조동사,
고를 본동사라고 배우니까 이 고가 진짜 동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will이 진짜 동사입니다. 고, 동사 원형이잖아요. 인피니티브잖아요. 부정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할 동사의 역할과 사용 방법 때문입니다. 자, 동사의 핵심 역할은 독립객체의 연결입니다. 자, 영어 동사를 역할과 기능으로 나눈 법이 있는데요. 자, 앞에 것은 김상률 대표가 했으니까 이번 것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덜 지겹죠? 자, linking verbs, action verbs, 그리고 helping verbs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하나 따로 공부를 해도 상당한 시간을 공부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핵심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linking verbs는 독립객체와 독립객체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비동사인데요. 나는 소년이다. I'm a boy. 나와 소년을 연결해서 내가 소년임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다음은 action verbs인데요. 이 action verbs의 가장 핵심은 transitive냐 intransitive냐입니다. 자, 우리말로는 뭐 자동사냐 타동사냐인데 여기서 trans라고 하는 것은 연결입니다.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연결이 안 되면 주 혼자 무엇인가를 하는 거잖아요. I go. 그런데 연결이 되면 I have a house. 내가 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당장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반드시 자세하게 다룰 날이 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helping verbs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조동사의 다른 표현입니다. 도와주는 동사라는 뜻이죠. 결국 연결하는 동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자, 연결하는 동사를 좀 더 자연스럽게 디테일하게 도와주는 것. helping verbs입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3개를 분류를 하든 13개를 분류를 하든 어떻게 분류하든 간에 동사의 핵심은 연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특히 영어와 같은 객체 중심, 명사 중심의 언어들에서는 동사 역할의 핵심은 연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연결 어디서 또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자, 저번 시간 전치사에서 말씀드렸죠. 자, 전치사는 연결하는 거라고.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저희가 또 이 연결을 어디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네, 조동사입니다. 결국 객체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영어에서 이 객체를 연결해서 문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것. 동사, 조동사, 그리고 전치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연결하느냐? 바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미 영어의 동사는 어떻게야 왜가 동사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동사를 선택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전치사에서 이 선택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 동사에서의 추가 설명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실지 여전히 고민입니다만은 동사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앞에서 했던 roll, slide, bounce 있었죠. 그리고 set, lay, push 있었습니다. 독립객체에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택해서 연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영어 채널을 시작하고 나서 전치사의 기본 개념, 조동사의 기본 개념, 동사 30의 기본 개념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 3개, 전치사, 동사, 그리고 조동사는 기본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정확한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자, 기본 개념이 완벽하게 체화되어야 가장 알맞은 것. 뭐 예를 들면 전치사 45개 중 하나, 조동사 9개 중 하나, 동사는 좀 많죠. 그래서 중요 동사를 합니다. 자, 어쨌든 많지만 가장 알맞은 동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동사는 그게 핵심입니다. 뭐 대충 선택해서 뒤에 설명하는 방식은 안 되는 거죠. 자, 영어에서 참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get이라는 동사를 참 많이 쓰죠. 자, 선택이 애매할 때 get을 쓰게 되면 웬만하면 대화가 됩니다. have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옥스퍼드 영어 교수님께서 했던 뭐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동사를 써야 될지 뭐 헷갈릴 때 애매할 때 have나 get을 쓰게 되면은 90% 정도는 영어 말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택이 어려울 때 have나 get을 쓰면 이게 맞는게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동사의 핵심은 연결과 선택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선택을 해서 연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동사는 반드시 시제, 인칭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3인칭 단수이면 s나 es를 붙인다든지 과거이면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동사와 동사가 있으면 조동사가 이 영향을 받습니다. 즉 조동사가 앞에 나오면 조동사가 진짜 동사고 뒤에 오는 동사는 실제 동사가 아닌 동사 활용 중 동사 원형, 즉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어의 동사가 우리의 동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공부해 가면서 영어의 동사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사에 대한 문법은 오늘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동사 편에서도 그 다음 시간에 태, 그 다음 시간에 나오는 시제, 부정사, 분사, 동명사, 버 등등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영어의 동사가 무엇인지 스스로 느끼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동사와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연결하는 것도 명심해 주세요. 당장 안 느껴져도 영어 실력이 늘면 늘수록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부록입니다. 오늘 부록 시간은 the lexical verbs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동사 구분을 하면서 lexical verbs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lexical이라고 하는 것은 어휘라는 뜻입니다. 즉, 의미나 뜻을 가진 동사들을 의미하죠. 사실 앞에서 동사를 구분하긴 했지만 모든 동사는 기본적으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lexical verbs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사들 중에서 많게는 19개까지, 학자들은 의미가 거의 없는 오직 연결만을 위한 동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dilexical verbs라고 합니다. D는 부정적 뜻을 가진 접두사니까 dilexical이라고 하면 어휘가 아닌 혹은 뜻이 없는 동사라는 말이 되죠. 참 희한하죠? 뭔가 특이한 동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특이하긴 하지만 영어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동사이고 너무너무 흔한 동사들입니다. 이 dilexical verbs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룬다 하면서도 제대로 못 다루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다루려고 하면 시리즈로 만들어야 하는데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그러나 오늘 동사를 하면서 이 dilexical verbs를 빼고 갈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여러 편의 저희들 영상에서 이 딜렉시컬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면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영어 동사의 연결성이라는 측면입니다. 먼저 예를 보여드리면 do the shopping, have a sleep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do, have, take 이런 것들이 딜렉시컬들입니다. 뜻이 없습니다. 연결만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뜻이 없으니까 해석할 필요도 없겠죠. 연결만을 위한 동사들입니다. 원어민들은 독립객체, 즉 객체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동사 뒤에 나온 이 명사들은 원래 모두 동사들이었죠. 이 동사들을 객체화시켜서 명사를 만들어버립니다. 이러면 어떤 면에서 원어민들에게는 좋을까요? sleep이라는 동사를 쓰기보다는 have a sleep이라고 쓰면 뭐가 좋죠? 훨씬 쉽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푹 자다. 이러면 우리는 sleep soundl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sleep을 객체화시켜버리면, 즉 명사를 만들어서 have a sound sleep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쉽고 명료합니다. sleep soundly보다 a sound sleep이 훨씬 쉽잖아요. have는 그냥 연결만 해주는 동사일 뿐이잖아요. 이게 또한 영어적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형용사 부사편에서 원어민들은 ly를 붙이는 부사를 정말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fastly라는 부사가 있지만 fast를 부사로 씁니다. 스티브 잡스는 think differently 해야 문법이 맞지만 think different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틀린 것입니다만 틀린 것을 쓸 정도로 ly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사 중심의 언어인 영어, 독립 객체만 던져서 표현하는 명사 문장을 많이 가진 영어, good morning, thanks, nice meeting you 이런 식의 표현에 익숙한 원어민들은 이 딜렉시컬 verbs를 사용하는 것이 쉽고 편합니다. 자, 이럴 수 있는 이유, 바로 영어 동사는 설명의 동사가 아닌 연결의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딜렉시컬 verbs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실 수 있습니다. 영어 동사가 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겠는데 우리가 아는 뭐 사역동사라든지 수요동사라든지 자타동사라든지 뭐 이런 실질적인 것들은 안 다루나? 하실 수도 있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동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이 주제가 좀 벙벙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문법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것도 조금 추가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시리즈를 통해서 다양한 동사들을 자세히 다룰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만큼은 여러분이 영어 동사가 정말 무엇인지 제대로 된 영어 동사의 속성, 개념을 이해하셨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시간은 조동사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good one. Bye.